수련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다 할 줄 아세요. 아는데 수련을 하신 분들은 이해가 쉬운데 안 하는 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인독이 뭐 대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꼬리뼈하고 백회하고만 연결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독이. 그래서 수련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흐르게끔, 기가 흐르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꼬리뼈에 중심점을 두고 호흡을 계속 하시면, 꼬리뼈에 대고 계속 하시게 되면 그 기운이 본인이 동맥이 안 돼도 단전에 기운이 차듯이 장강혈에 집중점으로 해서 기운이 차면은 그 기운은 어딘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얻어지는 기운은 다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 소모가 안 되면은 많이 쌓여서 이렇게 쌓여 있어서 되는데 항상 내 에너지를 이렇게 소모를 하기 때문에 이제 쌓여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수련을 하셨을 때 그 기운을 내가 예를 들어서 1시간 한다. 1시간에 얻어지는 기운이 장강혈에 모여서 그 기운이 인맥을 타고 오를 수 있었고 동맥을 타고 오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임동맥을 하려면 좀 길어야 됩니다. 길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처음 배우실 때는 이제 5초, 10초, 5초 해서 20초를 맞추시잖아요. 흡 5초, 지 10초, 그 다음에 호 5초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테이프 20초에 맞추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전편 지금 빨간 팀에 계신 분들은 전편이니까 지금 호흡을 그렇게 하시죠. 5초, 10초, 5초. 대답을 두 분 안 오시면 안 되는데. 10초, 네?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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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아니, 10초 10초인데 10초. 그다음에 10초인데 10초까지 못 견디고 한 7초에서 그러니까 5초, 10초 못 견디고 5초. 아니 10초, 7초 정도. 이렇게. 처음에 10초를 하신다고? 네. 처음에 10초, 그 다음에 7초 정도, 네, 그 다음에 이제 호 5초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것도, 근데 그거는 중편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전편에는 5초, 10초, 5초가 이제 맞는 거고요. 중편에 들어가시면 이제 보통 이제 조금 더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10초, 15초까지 이렇게 끌어요. 지를 15초, 호는 없는 거야. 5초가 없는 거야. 그러면 10초, 15초 이렇게 해서 요게 좀 힘들다면 10초, 10초, 호는 없어요. 호가 왜 없게요? 저절로 사라지는. 호는 본인 마음대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1초를 해두고 2초를 해두고 3초를 해두고 5초를 다 맞춰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면서 지에서 몸에 돌면서 그 호홀게 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몸 안에서. 그래서 호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중편 이상 지나서 후편 정도 하시게 되면 호는 연뼈 안 두시고 흡과 지만 하시면 돼요. 흡지. 흡지 호인데 흡지. 호는 짧게 1분을 하셔도 되고 2분을 하셔도 되고 그건 상관없으니까 호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제 그러면 단전에 흡과 쭉 지금 10초 들어가실 때 10초 들어 마셔서 지가 5초, 7초면 17초 쉬는 거잖아요. 그 3초 정도 호흡은 20초 맞아 떨어지시죠. 지금 하시는 거. 근데 흡에서 이 오전에도 설명했지만 가슴에 호흡을 담으시면 절대 배꼽 밑으로는 안 내려갑니다. 우리 인체는 횡격막으로 쌓여 있잖아요. 장기가. 그래서 기운은 기가 들어가는 거지 숨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단전까지. 그런데 가슴에 이렇게 이제 연습해 보셔도 돼요. 보통 평상시처럼 숨 쉬셨다가 체주껏 내려보세요. 어디까지 내려가? 여기 명치 끝까지 이렇게 안 내려가세요. 그러나 아침에 제가 설명드렸던 듯이 입 다물고 코로 쭉 숨을 들여마셔서 단전 밑으로 늘면은 밑으로 쭉 내려가실 거예요. 느껴지세요? 해보실 때요. 지금 숙제 내는 거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장강렬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흙과 지를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하시잖아요. 이제 조금 숙달이 되면 사실 흙과 지를 구분할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흙이 곧 지예요. 쭉 같이 이제 쉽게 그렇게 얘기하면 또 어렵게 되나? 흙을 쭉 하시는 게 지를 만들기 위한 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숨이 단전에서 10초까지가 머무르는 게 아니고 꼬리뼈에 들어오는 데까지가 10초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또 10초를 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10초가.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얘기하고 쉽게 얘기하면 흙과 지가 하나다. 그러면 흙과 지가 얻어진 것을 또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동맥을 타고. 그거는 자꾸 꼬리뼈의 장강혈을 두들기면은 열어지고, 그것도 힘들다면은 기운이 모였을 때 의식, 내 생각으로 기운이 올라간다는 거를 자꾸 해서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중간이 무슨 혈이죠? 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단전하고 맛 보는 명문. 네. 그 다음, 이렇게 차츰 올라가죠. 차츰 올라가면은, 저 목 밑에 좀 더 튀어나오는 혈이 있을까? 양쪽 어깨 쪽 가운데. 거기가 이제 대추혈이에요. 대추혈 조금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구부려서 보시면, 그 밑에 한 매디가 도도혈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흐르는 기가 발서부터, 안에 가시면 발서부터 주사 놔주죠. 이쪽 어깨 아프되면 발끝서부터 이쪽으로 놔주고, 이쪽 어깨 아프되면 이발부터 이렇게 놔주잖아요. 이 기운이, 이 도도혈 부위에 우리 인체의 70% 기운이 흐르고 있어요. 대추혈하고 도도혈 사이에. 그러면 그 기운이 올라가는 기운이 도도혈까지는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올라오면은 이 뒤 뭐라고 그러죠? 쉬운 것만 할게요. 손같이. 요렇게 누르시면 폭 들어간 부분이 있죠? 네. 그 안에 혈자리가 이제 손가체혈인데, 손가체혈은 의학에도 나오는 겁니다. 의학서적에도 손가체로 나오는데, 솔방울처럼 큰 게 아니고 아주 자그마한 건데 솔방울처럼 생겼다고 해서 손가체라고 해요. 손가체. 그 다음이 마지막에 동맥 올라오는 게 백회입니다. 백은 머리 꼭대기. 그 다음에 저희는 내릴 때 이마 요 부분 있으시죠? 이 이마 부분. 여기를 신정혈이라고 합니다. 신정. 요 부분. 그러면은 이제 딴 데서 좀 들으신 게 틀릴 수 있는데 인맥 얘기하는 겁니다. 자, 동맥은 100회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100회에서 내리면은 이 이마에 있는 신정까지 오죠. 신정. 그러면 한의에서는 이마로 해서 콧등으로 해서 인중으로 해서 이분을 받아서 이렇게 내리는 게 인맥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디에서는 또 여기에서 받아서 이마까지 내려와서 양쪽 귀에서 내려와서 하는 거를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임동맥은 다릅니다. 우리 임동맥은 100회에서 신정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운이 세서 기혈을 올려도 100회를 빠져나가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겁이 나서 아이고 쭉 올리면 100회를 빠져나가지 않는데, 몸 인체상으로 절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 빠져나가는 기운은 다시 수련을 해야 내가 영을 띄울 수 있고 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수련을 하기 전에는 임동맥에서는 나가지 않습니다. 따로 영적인 수련을 해서 내가 볼 수 있고 할 때니까, 그건 이제 한참 보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신정에서 동맥이 끊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인맥, 머리 이제 끝나는 부분을 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 뇌가 이렇게 두 개가
양쪽에 이렇게 두 내가 있죠. 이쪽 내, 좌측 내, 우측 내. 그러면 요 사이에 이 신정에서 요 사이에 저 이제 다 어른이시니까 애들을 키우실 때 여기를 딱 눌러보면은 바삭바삭바삭 뛸 거예요, 애들이. 그죠? 다 뜁니다. 그게 애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숨구멍이라고 그러죠. 숨구멍. 그러면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크면서 여기가 굳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수련하고 사부님한테 배울 때 숨구멍으로밖에 기는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수련을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고 또 저희 법사님들까지 사범님들까지도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서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할 거고 또 자기 생각으로도 올려야 되니까 내 생각으로 올려 자꾸 간다 하면은 어차피 장강하고 백회는 뚫린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이 올라올 때 송가채 제가 얘기 드렸죠. 올라올 때 송가채가 이 폭 들어간 데 안에서 요 손 한 메디 정도 이 두께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내려올 때는 내가 이렇게 생겨서 지금 신정에서 이렇게 내 중앙 양쪽 가운데 숨구멍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똑같이 내려오는데 올라갈 때 인맥으로 올라가는 기운을 타는 게 아니고 저 동맥을 타는 게 아니고 내려올 때는 인맥으로 해서 그걸 거쳐오는데 요만큼 사이가 또 떨어져서 내려옵니다. 떨어져서 그대로 그러시면 혀를 입천장 깊숙이 말아서 대시는 거예요. 쭉 말아서. 그러면 입천장 깊숙이 말아대시면 코에서 숨이 들어오는 근육이 두 개가 다실 거예요. 해보세요. 말아서 쭉 대면 구멍이 두 개 있죠? 느끼셨어요? 구멍 두 개 있는 거 아까 말아서. 그건 코에서 들어오는 숨을 같이 입 안으로 넣을 수 있는 근육이에요. 항상 뚫려 있는 데예요. 거기에 혀를 깊이 넣으면은 여기에서 내려오는 신정에서 들어갔던 여러분의 기운이 내려와서 혀로 받아지는 겁니다. 뒤로 밀어주면은 인맥은 자연히 내려와요. 거기를 지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혀를 마르셔서 임동맥 올 때는 맑은 무리를 느끼실 거예요. 맑은 침.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침은 끈적거리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생길 때 끈적거리지 않잖아요, 별로. 그런데 동맥을 타고 인맥을 해서 혀로 받은 침은 끈적거립니다. 굉장히 끈적거릴 때. 그러면 그거를 삼키시면은 자연히 단전까지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게 인동맥 과정입니다. 인동맥 과정. 그럼 처음부터는 그게 안 되면은 자꾸 의식적으로 기운이 장강에 충만했을 때 기운이 아까 얘기했듯이 10초 제대로 하시는 분은 명문, 소도, 대추, 송가채, 백회까지 제대로 쭉 타고 올라오는데 기운이 딸리면은 명문 쪽에서 안 올라가요. 그러면 자꾸 수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수련을 해서 올려서 기운을 만드시는 과정이 원기담법입니다. 그래서 원기담법은 전중후로 3편으로 놀아서 30도당, 30까지로 돼 있죠. 그래서 12동작씩 360동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츰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조금 아까 초장에 했지만 지가 좀 길지 않으면은 자, 얻어지는 기운이 적으면 밀어주는 기운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흐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지 흡의 기운을 장강혈까지 쭉 한 번에 밀어넣어서 거기서 지에 말아지는 기운까지 두 개가 합쳐져서 자꾸 올려버릇하셔서 갑니다. 그렇게 해서 기운이 올라가면 코는 자연히 없어져요. 별로 느끼지 못하세요. 짧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5초라고 그랬는데 내가 5초 후에 해야지. 그러시면 이 기운이 흐트러지세요.
그러니까 호는 없다고 생각해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하시면서 자꾸 이제 호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호흡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심정까지 내려왔다가 여기가 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심정에서 양쪽 뇌, 작은 뇌, 큰 뇌 사이에 옛날에 우리가 애들 만지면 이렇게 숨구멍이 있는데 예. 그 부분으로 해서 다시 소음각체, 다시 뒤로 가는 거예요. 소음각체로 이렇게 해서 혀를 닫으면 이 혀가 목젖까지 들어가요. 쭉 안에까지. 그러면은 그 들어와서 내가 제대로 해서 들어오면은 떨어지는 기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침이. 끈적끈적한 침이 나오면 네, 조금 저기다가 이렇게 아주 뭐 이렇게 끈적끈적하는 게 아니고 내가 평상시 침보다는 진하게 이제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걸 마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쭉 의도적으로 길을 여기까지 왔으면 이거 여기까지 오는 걸 느꼈다면 뒤로 미루는 뭐 이런 게 아니고 수련 과정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수련 과정을 기운을 100회까지 올라오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동맥, 그 다음에 동맥에서 심정으로 해서 내려가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인맥. 그 과정인데 네. 그 과정을 심정에서 넣는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넣는 게 아니고 흐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흐르게. 백에서 흘러서 심정에서 예. 백에서 흘러서 이제 이게 머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심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올라올 때는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야 타고. 네. 그죠?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 안쪽을 탄다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요 올라가는 길을 똑같이 가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혀를 꼭 받쳐야 돼요. 혀를 받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 혀에서도 그걸 느껴지나요? 네? 혀도 느끼나요? 혀도 느끼죠. 그러니까 혀가 느끼기 때문에 끈적한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깊이 말아서. 근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말 필요 없이 내가 인동맥 유통을 할 때는 꼭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아서 받아야 해요. 그리고 보통 수련을 할 때 인동맥 안 올 때는 그냥 말지 않고 호흡해도 되시고.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이렇게 잘못하면 의식을 집중하지 않으면 이렇게 밑으로 바로 내려올 수도 있는 그게 거예요. 한에서 얘기하는 인동이에요. 그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지 않나요? 아, 그건 내려가요.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직접 내려오진 않아요. 내려올 수가 없어. 그럼 바로 이렇게 해서 아, 그러니까 내 어떻게 내려온다고 생각을, 내 어떻게 내려. 그러니까 한의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해서 인중까지 해서 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조금 얘기하는데, 그게 한의에서 얘기하는 건 그건 뭐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고, 우리의 수련에 임동맥은 신정에서 들어가고, 우리가 어렸을 때 하던 숨구멍에서 다시밖에 없다. 이 뒤로 내려가고 앞으로 내려오고 것은 구멍이 없어요. 그럼 저절로 가는 거네 결국은. 이제 자꾸 하면은 저절로 가고, 그러니까 내가 올라온 기운을 저절로 간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의식적으로 당기게 하게 되면은 그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길을 본인이. 내가 본인을 그 기운으로 해서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길을. 그러면은 그 기운이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간다 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내가 척추를 타고 올라간다. 어디까지 가는 것 같아. 근데 올라올 때는 이제 뜨끈한 기운이 올라오는 느낌을 받으세요. 못 느끼시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받으세요. 미지근하게 올라가는 게 받으신 분도 있고 아주 뜨끈하게 훅 올라가서 머리 100개까지 올라가게 받는 분도 있고 그 여러 가지로 받으니까 한 가지를 정해서 이게 인독이 돈다 안 돈다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는 게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 그러면 인독은 옛날 뭐 얘기 들으면 골수를 타고 들어가야 된다. 그죠? 뼈서 골수를 타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원 얘기잖아요. 그죠? 들어보셨어요? 그게 원 골수를 타고 들어간다게 저거예요. 근데 그거만이 인독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겉으로도 슬금슬금 뭐 벌레기어 같은 올라가든 따끈하게 올라가든 어떤 형태로 올라가든 기운이 흘러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나는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어쩌는데 그러시면은 그건 안 되는 거고 어떠한 방법으로 뜨거운 방법이든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든 동맥을
자꾸 올라가는 걸 연습을 하시면 따라 올라간다. 단 장강혈하고 백회만 우리 인체에서는 떨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 수련으로서는 장강과 백회만 열어주면은 인동맥은 돈다. 쉽게 얘기해주면 그렇습니다. 이해가 대충 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지금 제가 이게 이 단전업이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수련한 거를 또 이렇게 된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수련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라고 얘기 드리는데 이제 그거를 그대로 듣고 이해하시고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뭐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밖에 나가서 땀 나오게 되면 또 딴 분이 뭐 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또 거기에 휩쓸리면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도자의 말을 따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리산에 하시면 고이사님 얘기를 들으셔야 되고 또 나주에서는 나주 얘기 들고 광주에서는 대전에서는 대전 원장님 얘기를 들어야 되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저한테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각자. 그러나 여기 이렇게 모이다 보면 조금씩 틀린 부분이 있어요. 원장님한테 들은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서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항상 쉽게 얘기 드리면 원가지를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나무 소나무가 하나 꽂장해서 계속 잘 올라갑니다. 그죠? 잘 타고 올라가는데 벽가지 하나가 옆에서 생겨서 이 벽가지가 굵어지면 원가지가 못 크잖아요. 벽가지만 커 나가잖아요. 나무들이. 그러면 지도자나 저는 이 벽가지 크는 걸 없애서 원가지를 붙여주는 게 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도자한테 꼭 물어보시고 궁금하면은 물어보셔야 돼요. 아니 해변에고 수련 배우는데 왜 안 물어? 그냥 원장님 그만 두지 마세요. 막 그냥 사범님들 흔들어서라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는 것은 자격증하고 여러분들의 그 통합될. 그러니까 지금 각자 오셨지만 제 얘기 듣고 수련을 하시면은 이제 우리 국선도 무인협회 한 사람의 인원이 되시는 거예요. 사범까지 과정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수사되시는 분은 이제 지도할 수 있는 그 부분. 그 다음에 그 위 단계 이제 사범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 되시면 한 단계 한 단계에서 사범 되시면은 이제 또 지도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하나하나 찾아가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하나 둘 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다가 이해가 안 되시는 거 있으면 항시 물어보세요. 항시 물어봐서 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된다. 조금 이따 호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을 하시다가 제가 이제 복진을 하는데 기 흐름을 저는 보거든요. 이게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 제대로 하시나 보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될 때 제가 고쳐드리지만 될 때는 안 고쳐드리고 그냥 해도 되니까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한 가지는 항상 물어보셔야 돼. 자꾸 물어봐서 자꾸 얻어가야지 뭐가 이게 이루어지는 거지. 뭐 안 되는 거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이제 법사님들이 와서 설명할 때는 안 들어오고 밖에 있고 잘 안 오는 얘기가 내가 가르쳐 준 거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 할 텐데 내가 들어봐야 자꾸 이제 법사들도 내가 있으면 유축이 되고 여러분도 유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시는데 안 들어오고 내가 올 것만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인덕은 그렇습니다. 또 물어보실 거나 이해 못 하시고 사소한 거라도 괜찮으니까 일단 물어보세요. 도움이 돼요. 보이신 거 저거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저거 아니요. 없죠. 근데 예.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저는 그 2000년 때 갔으면 2000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 교사들끼리 한의학 공부를 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경희대 한의과 의사들하고 달리 제야 그 치료를 한때 우리가 치료팀을 배웠는데요. 그분 말씀으로는 인동맥이 한의학에서 말하는 인동맥을 한참 설명해서 제가 이제 국선들을 그때는 알기는 하고 있었지만은 열심히 하지 않을 때라서 그 코트를 듣다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한의학에서 하는 인동맥하고 한참 설명하다가 그분이 청당 선생님한테 수업을 같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
하기를 하다 보니까 백궁에 가서 호흡을 하는데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근데 국선도 하는 사람들은 참 희한하다고 우리하고 달리 호흡을 하는데 통으로 하고 임동맥을 하면서 골수로 호흡을 한다고 하는데 참 경이롭더라고. 그래서 우리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호흡이고 임동맥 예. 그 유통이 이게 한의학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한의학을 가지고 인독을 이제 해석이 그걸 안 맞출 수는 없는 된다고. 거고 저희의 그 이제 대대로 이게 우리가 9,700년 역사라고 하는데 그 역사는 찾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당군 때부터는 4,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내려온 그 산중 수련 그러면서 그러니까 골수 이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책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이게 좀 내 몸으로 느껴서 수련해서 이게 전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골수 그래서 설명을 사부님도 그렇고 저도 이제 사부님한테 산중 수련을 4년을 다녔어요. 4년. 그러니까 뭐 집에서 이렇게 출근해서 4년을 한 게 아니고 사부님을 쫓아서 강원도로 들어가서 충청도 태학사까지 오는데 3년이 걸렸어요. 산중 수련 3년.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인왕산 그 뒤 또 절이 있어요. 사망사절. 그 절에서 1년을 있었어요. 아까 제가 농담으로 했지만 그 절에 있을 때 이제 마지막 서울에 올라왔을 때 제가 김신조가 넘은 때 그때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 해까지가 제가 이제 산중수련을 했던 거예요. 4년을.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서울에 수련장을 만들었는데 백궁까지 있기 전에 수련장이 한 2번 생겼어요. 이제 피카디리 극장은 잘 아실 텐데 고두이에서 해다가 저 응암동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청계천의 동일벨트라고 청계천 상가인데 거기에 있다가 그 다음에 4번째에 정식으로 들어온 게 71년일 거예요. 71년도 백궁에 있었어요. 이게 백궁에가 이제 그 팔리기 전까지 저희가 백궁에 있었는데 그래가지고서 아마 2006년도인가? 2006년도까지가 백궁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걸 비라고 해서 한 2년을 연기해서 그 낙원동 그쪽에 이제 한 2년 있다가 그것도 이제 또 연기라고 해서 이제 저는 하고 저는 이제 그 산중수련을 해서 그 회원들을 그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지도자를 가르쳐서 이 국선도를 대를 이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거기서 그만두고 이제 이 산중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무예협회라고 만든 것은 그 2008년도까지 무예를 가르치지 않았었어요. 국선도에서는. 많은 무예가 있는다고 해서 무예를 가르치지 않아서 이제 무예를 한 사람이 산중한 사람이 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이러면 내가 산중을 하면서 무예까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단 국선도 무예자를 넣은 거예요. 넣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무예도 이제 3단계로 돼 있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이제 제가 보통 이제 3단, 6단, 9단 이제 3개 단으로 놓아서 이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우리 법사님들은 아마 8단까지 했나? 8단까지 했나? 이제 다 하셨어요. 마지막 단만 안 했을 뿐이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무예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단법인을 국선도를 안 내주더라고요. 이제 문광부에서 왜 안 내주냐? 니네는 호흡밖에 안 오는데 무예가 돼서 없겠냐? 이게 단전홍만 한다는 게 대한민국의 전체가 알려져서 단전홍 보면 다 국선도예요. 단전홍 국선도인데 이제 그 외부 딴 무예 하는 사람들이 국선도는 무예가 없다 하니까 그 무예를 인정을 안 해줘서 제가 이제 그 문체 일차관하고 이제 얘기해서 많이 다퉜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붙여가지고서 각 그 체육회 교수들하고 같이 이제 몇 번 해가지고 이제 그게 얘기가 이제 돼가지고 해서 내가 무예를 그러면 시범을 하마 그래가지고서 해서 문체과에서 이제 인정을 했어요. 문체과에서 인정해서 법인을 처음 내줬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 법인을 받은 것은 이제 사단법인 사단법인 국선도
저쪽 세계 국선도 연맹 근리에서 처음을 받았어요 제가. 근데 그때 세계 국선도 연맹에 제가 총재를 했어요. 허경무가 이제 저걸 하고 저는 이제 총재를 하고 미국에 계시는 청하전사가 이제 충청도 이제 교육원장을 하고 셋이서 이렇게 논아가지고 이제 그걸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허경무한테 제가 이제 공주까지 제가 잘 지어서 해주고 천선원 얘기하죠. 천선원까지 다 지어해주고 공주에다가 그리고 산중수련을 따로 해서 무예를 내가 가르치고 호흡을 다시 가르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거기서 총재를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자꾸 이제 타 단체에서 무예를 가지고 하니까 충청도에서 무예대가 많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들을 이제 이렇게 가르쳐서 충청도 무예대를 계속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희가 국선도 무예협회는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로 돼 있고 국선도 이사로 돼 있고 해서 충청도 대 그런 서울에서 또 대를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 한국무술총연맹 거기에 저희가 소속이 돼 있어요.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부회장이면서 이사면서 이제 국선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부터 전 세계가 오는 사람들은 이 국선도가 무예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하는데 그리고 또 이 호흡을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것 중에 제가 법사님한테 얘기 드린 게 뭐냐 그러면은 그 건강호흡법을 이번에 오셨을 때 가르쳐 드려라. 근데 건강호흡법은 국선도 그 제가 만든 국선도 그 무예체계는 있어요. 무예체계 있는데 그 자체는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무예를 하기 좋게 몇 가지를 뽑아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뽑아서. 그래서 이 호흡하고 연관을 하면은 호흡도 좋고 몸도 건강해지면서 그 균형이 잡힐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책에 보면은 그 또 한 가지가 저게 있을 거예요. 어디 그때 저기하고 합니다. 특공. 특공하고 같이 하는 게 있어요. 그 책에. 그건 국무협이라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 국무형은 특공이 36동작에서 16, 국선도가 16, 반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타 운동과 국선도 운동을 합쳐도 할 수 있게 되는 거. 이제 그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이제 36동작 국무협 이래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고 또 건강호흡법을 이름을 넣고 나머지는 다 국선도 책에 있는 겁니다. 하나도 없이 사부님이 내놓은 책에 그대로 있는 거. 5공법도 마찬가지고 또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책이 두 권밖에 없는데 국선도 무예교본하고 국선도 그러니까 국선도 무예책 딱 두 권이에요. 하나는 단전호흡, 하나는 예공 이렇게 두 권이 있거든요. 그러면 단전호흡을 배우는 책은 쭉 하시면 다 띄우시면 이제 사법이 될 수 있는 자격까지 충분하신 거고 무예책은 쭉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배워 나가시면은 이제 같이 겸해서 이렇게 사법을 되시면서 같은 단을 따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도 저희가 그 초보자 1단에 대한 것을 다 배우면은 빨간 띠를 냈어도 1단을 드렸어요. 빨간 띠를 내서 그 외공으로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분도 초창기에 있었어요. 지금은 각자 이제 원장님도 이제 옛날 원장님들은 안 오셨기 때문에 또 안 오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모르시면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시고 원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하고 또 여기 이렇게 왔을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대답을 하겠습니다. 뭐 또 필요하신 얘기? 이따 상담 안 할 거예요. 상담 안 하고 이거 하고 수련으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원기난법 아까 호흡할 때 10초 또 지시.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가르칠 때는 5초, 10초, 5초로 가르쳐요. 네. 옛날 테프가 20초니까
쉽게 맞춰야 되니까 5초, 10초, 20초 이렇게 가르치는데 나중에 이제 요게 중편으로 들어가면 10초, 5초 이제 이 정도 가르쳐도 이제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완성이 되면은 언제는 10초 이 가운데 G를 좀 늘리셔야 돼요. 15초 정도.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G가 짧으면 기운이 돌지나. 그래서 10초 안 늘리시고 하시는 분은 10초, 20초를 다 G로 생각하시고 호흡을 하시면 좋다는 얘기를 그래서 드린 거예요. 호흡을 할 때 10초를 이거를 들어 마시는 걸 10초로 하는데 기운 장강혈까지 집중점을 두고서 쭉 당겨서 들어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아까 저희 이제 처음에 아침에 설명드렸을 때도 자 단전 호흡을 꼬리뼈를 보고 하시고 자 단전을 바라보지 말고 단전 밑에 곡골로 해서 해음으로 해서 장강까지 바라보십시오 하잖아요. 원기단법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렇게 하셔야지 좋으신 거예요. 중기단법을 한다고 해서 단전에서만 하면은 기운이 안 생기세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듯이 조금이라도 자꾸 아래로 내려가서 원기단법을 하기 위한 준비를 자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원기단법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 초창기에 원기단법 보시는 것처럼 자꾸 아래로 내리는 것은 기운을 해야만 기운이 장강렬에 붙거든요. 기운이. 그래서 중기도 원기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단전만 바라보고 하지 말고 장강렬을 바라보고 하면은 중기단법을 해도 꼬리뼈까지 기운이 간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하신 그 시간 타임은 하나 기준이고 자기가 자연스럽게 호흡이 더 길어져. 그게 호흡은 늘킬수록 좋으신 거니까 예. 본인이 안 되는 걸 억지로 하시지 말고 조금씩 늘키시는 게 좋다. 예. 그렇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원기단법 앞부분에서는 그 이제 15초 찌를 못하니까 그러면은 흡을 10초 하고 그다음에 찌를 한 5 내지 7초 하고 한 3 내지 5초를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네. 전편에서는 그게 힘드니까 5초, 10초, 5초를 맞추시라는 거예요. 전편에서는 5초, 10초, 5초. 5초, 10초. 네, 5초, 흡 5초, 지 10초, 호 5초. 요거를 정확하게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숙달되면은 앞에 거만 10초, 10초, 5초로 맞추시면 돼요. 앞에 거만. 네. 그러면 중편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중편 들어가서는 이제 지를 조금만 느끼시면 되죠. 지를 느낀 대신 호를 느끼시면 되니까. 그럼 원기단법 초반에도 인도 유통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호라. 의식적으로. 네, 그 의식적으로. 예. 내 의식적으로 네. 기운이 이제 호흡을 한 번 해서 기운이 안 모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이제 장강에다가 기운을 들고서 자꾸 이제 기운을 넣어서 바라보면은 알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말아지기도 하고 그런 이제 부분이 있어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배우는 분들은 호흡이 들어오면은 여기서 한 2번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 5초에 한 번 말고 지 10초에 한 번 말고 해서 음축을 시켜라 이렇게 얘기 드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10초잖아. 20초 주기가 한 호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걸 몇 번 했을 때 그 인도 유통 그거는 상관없으시고 상관없어요. 7번 했는데 내가 기운이 차는 것 같다. 그러면 아, 해도 되고 또 내가 7번의 기운이 막히면 다시 10번을 해서 하셔도 되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매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매번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기운이 찼을 때 임독을 한 번씩 돌려줘라. 기운이 차는 걸 먼저 느껴야 돼요. 느끼시죠. 장관님 먼저 느끼시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더 설명드릴 게 또 있습니다. 임독은 그렇고 12경이 있잖아요. 12경을 얘기 드려야 되겠죠. 또 14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12경하고 14경하고는 뭐가 틀리죠? 아까 이야기했는데. 임독이 돌아가는 거. 아니 아까 이야기했는데. 임독 포함해서 14경. 인도 임독 빼면 12경이고 임독 포함하면 14경 이렇게 그 이제 그림이 12개인 게 12경이죠. 12개이죠. 12경.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인도를 다 해서 12개. 해서 14경이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12경을 어떻게 돌리시? 12경을 돌리는 것도 하셔야 되잖아. 12경도. 예. 인도만 뭐 그 책에 보고 뭐 옛날 중국 책 보니까 인도해야 뭐 날르는 거 다 좋은데 12경을 갑자기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다. 12경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12경 안 해보셨어요? 12경. 12경은 팔다리로 가는 거, 또 양팔로 가는 거. 이게 12경에 포함이 됩니다. 그 책에 옹이라고 보면은 팔로 보내고 다리로 보내는 거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어디서 갑니까? 자, 그럼 발은 어디서 갑니까? 단전자리에서 호흡을 해서 단전에 기울이 생기면 예, 어떻게? 호흡 이렇게 아니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안으로 갑니까? 바깥으로 갑니까? 밖으로 갔다 안으로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안으로가 바깥으로. 호흡을 해서 명문 쪽 여기 있죠? 여기까지 기운이 이제 꼬리 펼차니까 그거를 댔을 때 바깥으로 해서 안으로 돌아와서 다시 단전으로 돌아오는 게 하체입니다. 그러면 손발은 대추에도 대추열 밑에 도도열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도도열을 얘기 드린 거예요. 대추열 밑에 한 매디니까 모든 그 신경이 그 도도열에 모인다고 그랬죠. 대추열 바로 밑에. 그래서 팔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느냐 바깥으로 들어가느냐. 그렇죠. 팔은 또 안쪽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바깥으로 돌아서 다시 도도열로 해서 우위로 하듯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해가시죠? 발하고 손하고 틀립니다. 발은 뭐 이렇게 했으니까 팔도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그거는 잘못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 동작은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 얘기는 안 드렸지만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누워서든 앉아서 자 12경을 돌려보겠습니다 하면은 임독도 돌리지만 단전에 모은 기운을 자 하체로 돌립니다. 그럼 하체로 돌릴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지금 설명드렸죠. 명문혈 쪽에서 바깥으로 기운이 들어가서 안으로 와서 다시 호흡으로 뱉으시면 돼요. 올려도 되고. 자 그러면 팔은 자 쭉 명문 올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운이 안 차면 못 오시는 거예요. 기운이 찼을 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안 오실까봐 제가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만지면 톡 튀어나오는 건 그건 뭐 대처리 정확하니까 그 한 매디 밑에 도도열이 있다. 그럼 도도열에서 양 팔에서 안쪽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해서 다시 모아서 이제 여기서 짧으면 그냥 풀어버리는데 짧지 않으면 다시 이것도 100개까지 올려가지고 다시 호흡을 편안하게 내리시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호흡이 짧지 않으면 다시 장강으로 돌아서 장경으로 와서 자 인독하고 다시 흐트러지는 것이 다 정상입니다. 원기 아까 전 표현에서는 그게 처음이라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이게 처음에 안 되니까 하려고 안 되니까 의식적으로 자꾸만 하면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장관과 백회만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우리 인체 끊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뭐 이걸 새삼스럽게만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하고 이 끊어진 자리만 이어주면은 인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자꾸 호흡을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다른 단체 이런 데는 인동맥 뚫르기가 뭐 아프다 뭐 통증이 온다 이러는데 그거는 전 뭐 믿을 수 없는 얘기고 우리처럼 의식적으로 자꾸 하다 보면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이 통증을 별로 느끼지 않고 올라가거든요. 따끈하게도 올라가고 여러 주 위로 올라가는데 딴 데 오시는 분은 뭐 아프다 뭐 왜 그러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는 안 맞는 얘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의식적으로 아까처럼 기운이 찼을 때 그러니까 40분 오는데 한 번을 돌려도 상관없고 두 번을 돌려도 상관이 없는데 항상 기운이 찼을 때 그러니까 올라갈 생각을 안 하니까 기운이 안 차면 그렇게 해서 오늘 12경과 14경에 포함하니까 이메일을 가니까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해 되시겠습니까? 어떻게 도움되는 거? 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한화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시던 게 한화계에서는 폐부터 시작해서 폐, 대장, 유장, 비장 이렇게 돌아간다 그래요. 그러다가 뒤로 가서 방광, 심장 아니 심장, 소장, 방광으로 돌아간다 그러는데 우리 저기 그러면서 국선조하고는 다르다고 했던 얘기가 지금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네. 그리고 저기 고 교수님이 그 한의학적으로 해놓은 게 책이 있을 거예요. 그거하고 지리사분들은 가지고 계시죠? 다르다는 거예요. 책. 이번에 만든 거야? 아니야? 네, 이번에 만든 책. 예, 갖고 있어요. 갖고 계시죠? 지리사분들은. 네. 거기에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오신 분들은 그 책을 한 권씩 드릴 거예요. 그 책을. 지리사분들은 안 드리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 만든 책을 저희한테 이제 올려보내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검토를 했고 법사들하고 다 해서 아무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게 책이.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수련을 하시는 사범님에 도움이 되게 그 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가실 때 내일 한 권씩 받아가시고 그 이해를 그걸 보시면 이제 이해가 쉬운 게 한의학적이 들어있어요. 우리 호흡은 설명을 드렸는데 한의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림까지 다 그려서 돼 있더라고요. 지금 거기 없나? 저 위에 하나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데 거기 하나 있는 거 비의 도림이 아까 이제 그분하고 얘기하시고 일로 상투하는데 한의학의 기도라는 거하고 북성적 기도는 그건 다르죠. 그거 차이는 있으니까. 그건 아시고 그 책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요게 이제 그 지리사에서 만드셨고 또 이 그림도 지리사 회원님들이 만드신 거예요. 이 그림. 여기 강사가 유혹해주시죠. 그리셨어요? 나 듣기만 했으니까. 정상은님이 쫄라맨을 직접 그리신 거. 그래서 요 그림도 그 이제 지리산 회원님들이 그리신 거예요. 여기 이제 다 보시면 나중에 제 가실 때 이거 설명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고이사님이 요 이제 한의학적 요런 그 부음 붙는 거 설명 이런 게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봤거든요. 이제 12경락도 이제 들어있고 여기 이제 삼초경서부터 다 들어있으니까 이런 말은 이제 한의학적인 얘기거든요. 하는데 너무 여기에 이제 그 한의학적에 빠져드시지 말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린 게 빠져드시는 게 더 빠를 거예요. 12경, 2경 이렇게 수련하시는 것을 임동유통이며 또 12경락이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하고 요거는 참고서적입니다. 참고서적 이렇게 하시면 이제 여러 가지 부분 또 보시고 또 혹시 내가 몰랐던 점 이런 거 배우시라고 이번에 이제 교수님이 이제 고이사님이 이제 저희 이사님이신데 이제 저기 그 천안 그 의대 순천향 순천향 대학병원 저기 대학 교수님이셨거든요. 이제 정년퇴임 하셨는데 학자까지 하셨어요. 학자하시고 이제 정년퇴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 그 학생들 지도 과정에서 교수 하시다가 이제 학자까지 하시고 이제 정년퇴임 하시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세요. 아마 34년생인가 그러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 83인가? 네? 83인가? 그러니까 34년생. 그러니까 83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34년생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34년생인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그 한의학적으로 하신 거는 그 이제 의학을 하셨잖아요. 공부를. 그 의학과 한의학을 맞춰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의학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대학은 그 일본 와세다 대학 나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의대는. 그렇게 해서 적으신 분이니까 도움이 될 테니까 가실 때 내일 혹시 안 주더라도 꼭 받아가시죠. 근데 저 지리산 분들은 안 드립니다. 저 있어요. 있는지 아니까 안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참고 이제 보내오셨어요. 저한테 고시님이 2권을 보내와서 내가 읽어보고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제 나머지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고 우리 이제 사범님 지도할 때 또 사범님한테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났는데 수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련으로 들어가서 이제 실제 느끼는 게 문제니까 제가 호흡을 보고 임독에 대해서 어느 부분인지 동맥이 장강력이 어느 부분인지 어디까지 호흡이 올라와야 되는지 그거는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합시다. 간단하게